안녕하세요. 틀림없는 한국사 김준창입니다. 2023학년도 고3 3월 학력평가 보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겨울방학 때부터 우리가 체계적으로 공부를 했고 첫 번째 시험을 응시했는데 시험 결과가 만족스러운 친구도 있을 것이고 실망한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근데 3월 학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겨울방학 때 공부한 방법에 대해서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적이 좀 못했다라고 한다면 약점을 체크해서 훗날 우리가 치를 수능을 잘 보면 될 것이고, 성적이 잘 나온 친구는 지금 페이스 그대로 쭉 가신다면 원하는 성적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됐죠? 그러면 3월 학력평가 고등학교 3학년 해설 강의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가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볼게요. 쭉 보니까 익숙한 사진이 하나 보이는데 확인 사살 들어가겠습니다. 어디 갔을까? 주먹도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먹도끼라는 단어를 보고 우리는 해당 시기가 구석기 시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구석기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한번 가볼게요. 자, 쭉 보니까 상평통보라고 하는데 상평통보 보이면은 조선 후기다 라고 선생님하고 정리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팔만대장경 같은 경우에는 고려시대에 몽골의 침입을 부처님의 힘으로 막기 위해서 제작했다는 거 포인트 잡으면 될 것이고, 비파영동검은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철제동기군, 철자 들어갔으니까 초기 철기 시대 맞죠? 그 다음에 어디 갔을까? 무리지어 이동생활했다. 정답 5번 주면 될 것이고, 선생님이 그 이투스에서 2024학년도 대비 수능 강좌가 유일하게 있나요? 아무튼 제가 가장 먼저 오픈을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고 있는데, 혹시나 3월 학력평가 때 한국사 챙기지 못했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했을 때, 한국사는 수능과 관련해서 좀 쉽습니다, 난이도가. 그래서 다른 과목 하시다가 밥 먹을 때 재밌게 한번 봐주시면 될 거고, 이동할 때 재밌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선생님이 다른 분들과 다르게 그 스토리를 잡아가지고 재밌게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그 밥 먹거나 이동할 때 그냥 편하게 보시면은 그냥 편하게 만점 받는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주고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 쭉 보니까 나는 원효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누구나 나무 아미타불을 외치면 극락에 갈 수 있다며 아미타 신앙을 백성에게 정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의상도 있습니다. 의상.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외치면은 현세의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효하고 의상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서 노력했던 인물인데, 어쨌든 우리가 한번 찾으러 가볼게요. 보니까 천신신앙이라고 하는데, 천신신앙이라는 것은 하늘을 절대적인 존재로 믿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불교와 관련됐다고 했으니까 정답은 2번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도교 장려 정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참고로 연개소문과 관련된 거죠.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고려말 성리학을 수용했다라고 하는데 안향에 의해서 우리나라로 유입되었다라는 것이고, 조선 후기 문화의 새 경향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한글 소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포인트들 같은 경우에는 3월 학력평가에서나 나오는 부분이지 6월 모평이나 9월 모평이나 수능과는 거리가 조금 있었던 포인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원효 의상 정도만 우리가 체크하고 나머지는 편하게 보시면 될 겁니다. 정답 2번.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다음 자료의 상황이 전개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이라고 하는데, 바야흐로 금이 전성기를 맞아 우리나라를 신하로 삼으려 하였다. 금나라가 군신관계를 요구했고 이것을 수용했던 것은 당시 문벌이었던 이자겸이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고려시대 이자겸 때 이자겸이 금나라의 4대 관계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니까 연표 한번 가볼게요. 자, 귀주대첩이라는 게 일단 포인트 하나 잡아야 되는데, 이 귀주대첩이라는 것은 거란의 몇 차 침입? 3차 침입을 갖다가 강감찬이 막아낸 것이고, 강화천도라는 것은 누가 쳐들어왔을 때?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고려가 수도를 옮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란의 침입, 그 다음에 여진의 침입, 맞죠? 그래서 여진이 금나라 건국해서 4대 관계, 군신관계 요구하니까 이자겸이 받아들였다. 정답은 3번 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자료가 생소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선생님이 말해준 스토리만 있으면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장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 쭉 보니까 의병 중에 고조 할아버지 곽재우 하나 있었고요. 맞죠? 그 다음에 7년간의 전쟁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다시 봐도 임진왜란이 될 겁니다. 임진왜란은 시험 출제 포인트가 인물에 있다고 했습니다. 관군은 권율, 이순신, 의병은 고경명, 조헌, 곽재우. 그래서 고조 할아버지 곽재우. 이렇게 기억하면은 시험 문제 맞출 거라 했는데 정답은 무엇이었냐라고 했을 때 오케이, 자, 이순신이었습니다. 삼전도에서 항복하는 인조라고 하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병자호란 때의 사실이 될 것이고, 됐죠? 그 다음에 수의 군대를 물리쳤다. 고구려가 수나라와 싸웠던 전투였죠. 그 다음에 서희가 답이 되려면은 거란의 1차 침입이 될 겁니다. 거란의 1차 침입. 그래서 외교 단판으로 강동 6주를 획득했었고, 처인성에서 김윤효가 답이 되려면은 몽골입니다. 그래서 몽골에 침략했을 때, 참고로 2차 침입 때 처인성에서 적장 살리타를 사살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주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밑줄 친 정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쭉 볼게요. 자, 우정천국 보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정천국 개국 축하연에서 금이야 오기야 키웠던 젊은 엘리트로 구성되어 있었던 급진계파가 주도했겠으니까 요것은 뭐다? 갑신정변이라는 것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을 겁니다. 갑신정변은 뭐다? 3일 만에 끝났다는 것이고 당시 인민평등권을 주장했다라는 거. 그리고 수능과 관련해가지고는 갑신정변의 결과 일본과 한성조약을 맺었고 청과 일본 사이에 텐진조약이 체결되었다까지 떠오르시면 될 겁니다. 정답 찾으러 가겠습니다. 비변사가 설치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거 사물림 중명선이라고 해서 중종 때 삼포배란이었죠. 삼포배란. 맞죠?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케이, 급진계파가 주도했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 김부식이 이끄는 관군에 의해서 진압되었습니까? 묘청이 서경천도 운동을 벌이다가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막 서경으로 안 갈래 이러니까 내레이샹 하면서 뭐다? 난을 일으켰죠. 묘청의 난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대우, 이거 조선 후기 홍경래잖아요. 홍경래의 난. 세도 정치기 때 있었다는 거 포인트 잡으시고, 훈구와 사림의 대립 사화였습니다. 사화. 그래서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훈구와 사림의 대립은 사화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겁니다. 정답은 2번이었고, 그 다음에 6번 가겠습니다.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뭐예요 이건? X 아닌가요? 자, 확장현실. 요즘에 새로운 단어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VR은 이제 옛날 건가요? 자, 보면은 지금 창문 스크린으로 보고 계신 것은 가가 자신의 아버지인 사도세자. 아우, 여기서 끝나겠네요. 정조. 하지만 이걸 모른다고 하더라도 여기 있죠. 영원한 시험 포인트. 수원 화성을 건설한 것은 정조였습니다. 됐죠? 정조 같은 경우에는 규장각, 장영영, 초계문신제 이런 데서 답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탕평책일 건데 볼게요. 과거제 도입이다 라고 하는데 이것은 고려 광종이었습니다. 쌍기의 건의에 따라서 있었던 거고,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했던 것은 신라진흥왕입니다. 신라진흥왕이었고, 그 다음에 훈민정음, 오케이, 이거 조선시대 세종대왕이죠. 조선시대 세종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탕평책, 영조도 탕평책이에요. 그래서 탕평비를 건립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정조 같은 경우에는 탕평정책인데 대표적으로 규장각, 육성, 그 다음에 장령 설치 이런 것들이 다 탕평책입니다. 노비안건법 고려 광종이죠. 고려 광종.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 이렇게 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가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황토연 전투, 전주하약, 집강소, 우금치까지 나왔으니까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되겠네요. 전봉준도 보이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다? 동학농민운동임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설명, 옳은 거 한번 가볼까요? 자, 가보개혁에 영향을 끼쳤다. 자, 선생님이 그 TCC에 보면은 이 1차 가보개혁부터 을미개혁까지 흐름 잡아놓은 것이 있어요. 맞죠? 그때 보면은 동학농민운동을 배우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파트인데, 실제로 동학 때 노비문서를 소각하라 이러한 주장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1차 가보개혁에 반영되어 가지고 신문제가 폐지되었고요. 그 다음에 농민들이 주장했던 것 중에 과부의 재가를 허용해라 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 또한 1차 가보개혁에 반영된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될 것이고, 대한민국 신보의 지원을 받은 것은 뭐다? 나랏빚을 갚자는 국채보상운동이었고요. 국채보상운동. 치안유지법에 의해서 탄압받은 거 진짜 많거든요. 진짜 많은데 뭐가 대표적으로 기억했으면 좋겠을까라고 했을 때 60만세 운동, 순종의 장례식 날 어른들이었던 사회주의자하고 민족주의 신형이 함께 힘을 합치고 학생들이 동조했던 거예요. 근데 어른들이 치안유지법에 적용을 받아서 모조리 다 체포되었기 때문에 학생이 주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60만세 운동은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았던 학생운동이기 때문에 청년운동으로 분류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을미사변과 단발령, 을미을병이죠. 국모의 원수를 생각하면 이가 갈리는데 참혹함이 더해져서 군부께서 헤어컷하는 지경에 갔다라는 거 맞죠? 우리가 배웠던 거고, 조선 형평사를 중심으로 했던 것은 형평운동입니다. 진주에서 시작되었던 형평운동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밑줄 친 외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나는 양헌수라 하오, 정족산성, 강화도까지, 병인년까지. 병인년에 프랑스가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정족산성에서 양헌수가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면 요때 침략한 외적은 뭐다? 프랑스네요. 프랑스. 되죠? 그러면 프랑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한번 볼까요? 거문도를 점령했다라고 하는데, 이 거문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한다고 해서 영국이 점령했던 것이었죠. 운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운요 사건 일으켜놓고 난 뒤에 강화도 조약 체결을 요구했었고, 저령도 조차를 요구한 거, 이거 러시아가 요구했고, 이것을 저지했던 단체가 독립협회다라는 거 선생님하고 정리했던 부분입니다. 됐죠? 외교장각 도서 약탈, 오케이, 정답이라 부르고, 운산 금강 채굴권, 이거 6월 9월 수능 평가원 포인트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거 미국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 대비했던 친구는 이거 했을 건데, 뭐냐 이거였잖아요. 기억나요? 이거 은산 금광 채굴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운산 금강 채굴권도 있었는데, 요거 점 하나 때문에 나라가 달라지고 정답 바뀐다고 했죠. 그래서 이 문제를 출제했던 분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영은이었다라고 해서, 자, 은산 같은 경우에는 뭐냐, 영국이었죠. 영국. 그 다음에 운산은 미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출제한 영은이라는 선생님, 정말 미운 영은이에요 라고 했던 거 맞죠?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겁니다. 이거 근데 수능에서 답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다음 자료의 상황이 전개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합니다. 짐은 여러 차례 사용하였으나 끝내 거절을 썼었대요. 왠지 막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항제한 것 같은데, 보니까 오케이, 환구단에서 제사를 지내고 황제에 올랐고 대한제국이라 했고 연호를 광무라 썼습니다. 그러면 요 같은 경우에는 뭐다? 이 대한제국이 선포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니까, 대한제국이라는 것은 아간파천에서 돌아왔죠. 돌아오고 난 뒤에 대한제국 선포하는 거니까 쭉 볼게요. 자, 독립신문을 읽는 지식인이다 라고 하는데, 이 독립신문이라는 것은 언제 만들어지느냐 라고 했을 때 오케이,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이 독립신문은 서재필이 만든 신문이고, 이 서재필이 만든 단체가 독립협회였고, 독립협회가 러시아 공사관에 가 있었던 고종에게 환궁을 요구했고, 그리고 나서 고종이 돌아왔다라는 거 됐죠? 굿. 그래서 이 독립협회 같은 경우에는 고종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황국협회가 만민공동회를 습격하면서 해산했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고, 원산 총파업 이거 일제강점기 1920년대에 있었던 최대 규모의 노동운동이었고, 화백회의 신라입니다. 신라. 집현전하면은 조선입니다. 조선. 별기공 교관을 공격하는 구식군인 이모군란입니다. 이모군란은 1880년대 개화정책의 부작용 중에 하나였다라고 정리했으니까 정답은 1번 주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 볼게요. 구동아 무효에 관한 고시. 구동아는 내년 1월 1일부터 통영함을 금지할 거라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 백동아를 금지했던 가장 큰 이유 뭐냐? 기한내로 교환을 하겠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것은 뭐다? 화폐 정리 사업과 관련이 있네요. 우리나라 돈을 갖다가 일본 돈으로 바꾸겠다는 화폐 정리 사업. 됐죠? 그러면 배경은 무엇인가? 화폐 정리 사업이겠는데 어디 갔을까? 쭉 보니까 오케이. 정답은 5번 주시면 좋겠다라는 거고, 암태도 소작쟁이는요. 이것도 답이 안 될 건데 1920년대에 있었던 농민운동이었죠. 그 다음에 신군부 세력이 권력을 장악했다. 이거 12.12 사태로서, 다른 말로 12.12 군사 반란으로서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했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마련되었다라고 하는데 요것은 막 디테일하게 보면은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장면 내각이고요. 실시는 박정희 군정이고 2차, 3차,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박정희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보이면은 수능에서는 박정희 정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됐죠? 300산업 하면은 이승만 정부였죠. 6.25 전쟁 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시설이 파괴되면서 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300산업이 발달했다는 거 우리가 배웠던 겁니다. 정답 5번 주시면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합니다. 쭉 보니까 조선의 상품이 다른 상품보다 품질이나 가격면에서 다소 불리하다 할지라도 민족 경제상 이익을 위해서 우리 상품을 애호하여 구매할지다 라고 나오죠. 오케이? 결국에는 우리의 물건은 우리가 사서 주자라는 거니까 이것은 뭐다? 물산장려운동이겠네요. 물산장려운동 같은 경우에는 1920년대에 있었던 실력 양성 운동으로서 당시 일본이 회사령을 폐지하고 신고제로 바꾸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얼마 안 있다가 관세를 철폐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망하게 생겼으니까 우리의 물건은 우리가 먹고 입고 사서 써주자라고 했던 거예요. 됐죠? 갑니다. 노급 폐지의 목적이라고 하는데, 노급 폐지라는 것은 통일신라 신문왕이죠. 진골 귀족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였고,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은 현대사 박정희 정부 때의 사실이고, 대동법 실시 배경은 뭐다? 박람회 폐단이죠. 그래서 이 박람회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서 강해군 때 경기도 지방에서 처음 시작되어서 100년이 거쳐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통리기마문 같은 경우에는 개화정책을 총괄하는 기구입니다. 개화정책총괄. 개화정책총괄. 됐죠? 그 다음에 물산장려운동 정답은 5번 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밑줄친 전쟁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 쭉 보니까 히다카 뭔가 일본 냄새가 나는데 징집을 받고 떠나면서 쭉 나옵니다. 쭉 나와요. 그러다가 여기 나오네요. 뭐야, 창씨개명. 창씨개명은 뭐다? 일본식으로 이름 바꾸는 건데 딱 봤을 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은 일제강점기 제3기 1940년대 민족 말살 통치 시기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선택지도 뭐다? 기분 나쁜 게 답이에요. 기분 나쁜 거 찾으러 갑니다. 네. 관민공동회에 참석하는 상인. 관민공동회는 독립협회와 관련이 있네.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되죠?
조선 태영령 헌병경찰 딱 봤을 때 무섭다고 했죠. 이거는 1910년대 일제강점기 제1기 무단통치 시기. 와, 기분 나쁩니다. 천황의 국가에 신화된 백성으로서 충성 맹세하래요. 일본 천황한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정답 3번이고. 영선사로 임명되어 청나라로 떠나는 관리. 기분 좋습니다. 개화정책입니다. 네. 무슨 소리죠? 그 다음에 홍경래 난을 진압하기 위해서 동원된 군이. 기분 나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것은 뭐다? 조선 후기입니다. 세도 정치 시기. 그래서 정답은 3번 주시면 좋겠다라는 거고. 됐죠? 자,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가 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수신이 중국 국민당 정부인데 중국 국민당의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만들어진 군사 조직은 조선 의용대 아니면 한국광복군이거든요. 쭉 보니까 김원봉을 갖다가 부사령관으로 임명하네. 설마 조선 의용대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겠지만 여기 있죠. 조선 의용대를 우리 가에 편입시켰다. 그래서 이 조선 의용대가 혼자 활동하다가 힘드니까 김원봉은 자신의 세력을 이끌고 한국광복군으로 들어왔고 넘버 2였던 김두봉은 자신의 세력을 이끌고 화북지대로 갔다라는 거 우리가 배웠거든요. 결국에는 요 군사 조직은 뭐가 되느냐? 한국광복군이 되겠죠. 한국광복군에 대한 설명으로 official, sure, absolute, 룰이한 걸 찾으러 갈게요. 봅니다. 윤관의 건의로 편성되었습니까? 이것은 별무반이죠. 고려시대 여진을 정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군사 조직이었고 안시성 전투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하고 당나라와의 전쟁이었고 고구려 승리. 고종의 복위를 목표로 하였다. 요거 단어 바꿔가지고 시험에 이것은 평가원에 나올 수 있거든요. 복벽주의예요. 복귀시키겠습니다. 임금벽자 복벽주의고 요 복벽주의를 추구했던 것은 뭐다? 임병찬이 만들었던 독립의검부 1910년대 국내에서 활동했던 비밀결사 단체였다는 거예요. 자, 한국광복군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MIC 들고 난 뒤에 대적 회유 방송, 포로신문 이런 것들 했거든요. 정답 4번이고 자유시 참변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봉오동 청산리 전투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이 간도 참변을 일으켜요. 그래서 만주 일대에 있었던 모든 독립군이 모여가지고 큰 군사 규모가 되었고 군대 규모에서 소대, 중대, 대대를 넘어서 사단 규모가 되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은 뭐가 되느냐? 대한 독립군이라고 하면은 홍범도의 부대인데 사단 규모라고 했으니까 여기 단자가 붙는다라는 거죠. 대한 독립군단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정답은 4번 주시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4번 갑니다. 가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쭉 보니까 어디 갔을까? 조선민중화 철천지 원수인 자본 제국주의 일본 2천만 동포는 쭉 갑니다. 오케이, 여기 나오네요. 순종의 국장 당일이라고 했으니까 순종의 국장 당일날 만세 운동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60만세 운동이죠. 시험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건데 고종의 장례식 국장일에 일어난 것은 3.1운동, 그 다음에 60만세 운동은 그 아들 순종 때 일어났던 운동입니다. 됐죠? 그러면 60만세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때 사회주의자와 민족주의자가 힘을 합쳤고 이것은 민족유일당 운동의 계기가 되었고 그에 따라서 신간회가 결성되었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신간회의 지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60만세 운동의 결과 신간회가 만들어지고 신간회의 지원을 받은 것은 광주학생 항일운동이죠. 광주학생 항일운동이고 됐죠? 그 다음에 민족협동전서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힘을 합치는 민족유일당의 계기가 되었다는 거 정답이고 황무지를 보완하라 보완해 애국계몽운동 단체다 라고 우리가 배웠던 것이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영향을 준 것은 3.1운동 3.1운동 때 지도부가 자수를 하면서 지도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었고 조선민립대학 기성회의 주도다. 어머, 밀립대학이라고 들어갔으니까 이것은 뭐다? 밀립대학 설립운동이네요. 밀립대학 설립운동. 됐죠?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2번 주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밑줄 친 이 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볼게요. 모스크바에서 열린 이 회의 뭐예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하긴사살 하나 둘 세 나라의 외무장관이 모였습니다. 됐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다시 봐도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입니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신탁통시안이 결정되면서 찬탁 반탁이라고 해서 좌익과 우익이 대립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거든요. 자, 상대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라고 하는데 상대 등은 신라의 재상입니다. 신라의 국무총리 화백회의의 짱인 거예요. 흥선대원군에 의해 사실상 폐지되었다. 비변사. 되죠? 창조파와 개조파의 대립으로 결렬된 것은 국민대표회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 열렸던 회의였습니다. 5.16 중군사정변 이후 군정을 주도한 것은 박정희였고 그 다음에 한반도의 민주임시정부 수립을 결정하였다. 맞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나라가 망하기 전에 일제강점기 시작되기 전에 황제가 있었던 국가였고 아직까지 민주공화정을 제대로 운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 소련, 큰 나라가 공동위원회를 만들어서 지원해주자라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거 좀 참신한 것 같은데 선생님이 요즘에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시리즈 교재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6권짜리 건데 캐릭터 만화도 그리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가로 세로 넣는 거 이거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거 만들 때는 진짜 까다롭더라고요. 이거 제가 봤을 때 만드는데 뭐 하나, 둘, 세 개. 뭐 세 개니까 금방 만들거든요. 근데 이거 조금만 더 늘어나잖아요. 생각보다 까다롭더라고요. 선생님 오늘 또 이거 만들고 왔는데 하나 만드는데 한 40분 걸렸어요. 무슨 소리죠? 일단 수업할게요. 자, 보니까 가로 열쇠 볼게요. 한성 순보를 발행한 기간. 사실 이런 거는 우리 수능 때 몰라도 돼요. 방문국이 답이 된다. 가능성 제로에 가깝다. 제로에 수렴한다 하죠. 네, 수학적 용어로. 네. 그래서 이것은 참고로 방문국입니다. 되죠? 그 다음에 니은 가로 갈게요. 93년 교조신원 운동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라고 합니다. 보훈 집회네요. 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세로 열쇠 기억인데 박은식을 묻는 거네요. 박은식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근대사를 중심으로 연구했고 근대사에 보면 대한제국이 있고 대한제국을 줄여서 한국이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책에는 한국자가 들어간다고 해서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 지열사 이런 것들이 있다고 배웠는데 그게 나왔으려나? 한국통사 여기 있네요. 역시 벗어나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 그 다음에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것은 안중근 의사죠. 안중근 의사. 조선 책략을 국내에 소개한 것은 김홍집. 됐죠? 그 다음에 대한강복회 총사령관 박상진이고 이거 작년 2023학년도에 9월 모평에 나왔다가 애들 다 틀렸던 거 대한강복회 문제. 박상진이 총사령관이었고 그 다음에 공하정이 답이었습니다. 요거 좀 잘 기억해 가시고요. 그 다음에 김구와 함께 남북협상을 추진한 인물은 김규식입니다. 됐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주시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17번 갑니다. 밑줄 친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볼게요. 한국 해병대에서 미 10군단으로 갔답니다. 군단장의 고향이 현 교수가 공부한 곳인 버지니아주였기 때문이다. 쭉 나오는데 볼게요. 오케이. 얼마 전에 중국이 이 전쟁에 뛰어들면서 미군이 후퇴했다는 거예요. 당시 인해 전술이라고 해서 숫자가 정확하게 집계되진 않았지만 수십만이에요. 20만 이상. 그래서 총 한자로씩 다 줘야 되는데 못 주니까 한 명은 총 들고 한 명은 나발 불고 한 명은 깽가리 치면서 깽깽 하면서 내려온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뭐다? 흥남철수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무슨 전쟁이다? 6.25 전쟁이다 라는 거예요. 6.25 전쟁에 있었던 사실 가볼게요. 아간파천 같은 경우에는 을미사변 직후였죠.
어, 나의 아내를 죽인 것은 우리 아버지 흥선대원군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일본이 흥선대원군한테 죄를 덮어 씌워서.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지고 나의 아내를 죽인 것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일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겁이 났대요. 그래서 밥도 못 먹고 밥도 잘 먹지 못해. 됐죠? 화장실도 잘 가지 못해. 네가 생각날까봐. 아무튼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뭐다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갔다라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3.1운동이 발생했다. 이거 아이고 아이고 곡소리 날 때였고요. 강화도 조약이라는 것은 뭐냐 70년대 1870년대의 화두였던 개항과 관련된 시기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었고 인천 상륙 작전으로 전세 역전시켜버립니다. 맞죠? 반민족 행위 처벌법은 시험 포인트가 이거였죠. 50 총선거에 따라서 구성되었던 국회가 있습니다. 그 국회가 초대 국회인데 7월 17일 날 헌법을 제정했다라고 해서 재헌국회로 불린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은 재헌국회 업적으로 기억하는 것이다. 됐죠? 정답은 4번 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 한번 볼게요. 대통령 오케이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선거한다 라고 합니다. 됐죠? 그리고 어디 갔을까? 긴급조치까지 나왔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 선생님이 3월 학력평가 대비해서 틀림없는 모의고사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제공했잖아요. 생각보다 그 시험 푸는데 도움이 많이 됐을 거예요. 제가 좀 쑥스러워서 한국사가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적종 이런 거 말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하지만 많이 연관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거는 6월 모평을 대비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컨텐츠 하나 준비해 올 거고 9월 모평을 위해서도 준비 한번 해 볼게요. 오케이? 굿. 자, 어쨌든 이것은 뭐다? 유신헌법이죠. 그래서 어디 갔을까? 정답은 3번이고 3당 합당이라고 하는데 3당 합당은 언제 있었냐면요. 노태우 때 있었죠. 노태우 정부 때. 그래서 여소야대 국회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3당 합당으로서 민주자유당, 민자당이 나옵니다. 참고로 붕당 정치라는 것은 답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동서남 북인이 나와야 되죠. 되죠? 북합화 실학 사상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 박지원, 박재가가 있습니다. 박지원, 박재가. 그 다음에 좌우합작위원회라고 하는데 요거는 사람 좀 기억해야 되는데 당시 중도 좌파가 있고 중도 우파가 있는데 중도 좌파는 주황색으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중도 좌파 여운형하고 그 다음에 중도 우파 김규식이었습니다. 김규식. 김규식은 김구와 함께 남북협상을 추진했던 그 인물이에요. 됐죠? 오케이. 정답 3번이었고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자료의 선언이 발표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합니다. 쭉 보니까 여야 합의하에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할 것이고 새 헌법에 따라서 88년 2월에 평화적 정부양을 실현하겠습니다. 오케이. 6.29 민주화 선언이네. 그래서 요거는 6월 민주화運 때 사람들이 직선제 개헌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그래서 가볼게요. 어디 갔을까? 정답은 1번이고 금융실명제의 시험 포인트가 되는 것은 누구였습니까? 라고 했을 때 김영삼 정부. 남북한이 UN 동시 가입했습니까? 노태우 정부. 그 다음에 옛 조선 총독부 건물을 철거했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거 김영삼 정부고. 네. 맞죠? 네. 소리 안 들어갑니다. 괜찮습니다. 네. 항상 저게 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 하니까 제가 이게 분필가루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공기청정기 소리가 막 크게 울려요. 근데 혹시나 감독님이 들어갈까 싶어서 확인한 겁니다. 네. 저번에도 그랬는데 안 들어가더라고요. 네, 괜찮더라고요. 네.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었다. 노무현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주시면 되겠다라는 거고 라스트입니다. 밑주신 대통령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볼게요. 국제통화기금 IMF 지원 자금을 조기 상환 완료했습니다. 누굽니까? 김대중이죠. 김대중 정부였다. 됐죠? 그래서 이제 그 김영삼 정부 임기 말기에 IMF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금융 지원을 받게 되었고
얼마 있다가 새롭게 출범한 김대중 정부였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 선생님 초등학교 때 이야기해 주면서 맞죠? 네. 선생님이 초등학교 1학년 때 뉴스에서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었다. 초등학교 1학년 가려고 할 때. 선생님이 98년에 초등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기억나는 게 학교에서 폐지 갖고 오라 하고 집에 뭐 금붙이는 절대 가져오지 않았고 금붙이는 아닌데 폐지랄지 뭐 재활용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학교에서 팔아가지고 학교 이름으로 국가에다가 내고 막 이런 걸 했었습니다. 됐죠? 어쨌든 김대중이었고 갑니다. 균역법이라고 하는데 균역법이라는 것은 조선시대의 영조가 될 것이고 척하비는 조선시대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집권했을 때 일이었고 심양유 직후였고 6.31을 진압했다. 구려외교 결사 반대를 외치면서 사람들이 6.31을 전개했지만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합니다. 3.15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이승만 정부. 이것 때문에 4.19 혁명이 일어나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게 되었고 최초로 북한과 정상회담 개최했다. 제1차 남북 정상회담 김대중이었습니다. 됐죠? 오케이, 굿. 이렇게 해서 선생님하고 고등학교 3학년 첫 번째 학력평가 해설 강의 진행해봤습니다. 자, 한국사 사실 이 3월 학력평가는 6월, 9월 수능과 포인트가 좀 벗어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내가 혹시나 모르는 부분이 많다면 제가 해설 강의하면서 이것은 필요 없다 라고 했던 것들은 과감하게 버려도 괜찮습니다. 됐죠? 그리고 한국사 겨울방학 때 같은 경우에 국어, 영어, 수학 한다고 아직도 못한 친구가 있을 겁니다. 선생님이 최신 강의가 있습니다. 작년 수능까지 완벽하게 반영해서 이투스에서 가장 먼저 최신 강의를 오픈해서 지금 많은 친구들이 찾아주고 있는데 한국사 저와 함께 해야지 재미있게 할 수 있고 저와 함께 해야지 제 슬로건처럼 틀림이 없을 겁니다. 이왕 수능 보는 거 밥 먹을 때 제 강의 보시고 이동할 때 제 강의 보시고 제가 교재도 4도 컬러로 예쁘게 디자인도 잘 해놨거든요. 그래서 예쁜 책과 그 다음에 재밌는 강의를 통해서 우리 수능 한국사를 대비한다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수능 한국사 1등급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저는 본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틀림없는 한국사 김유창이었습니다.